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요즘 우리 전공의들 이제 뭐 사직서 내고 파업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 모두가 참 염려스럽고 걱정이 많죠. 한편으로는 또 그 우리 의사의 어떤 직종은 굉장히 좀 존경을 받고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고 했었죠. 근데 이번에 이제 좀 우리 국민들이 좀 실망도 하고 염려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역시 또 아주 밝은 뉴스가 하나 조선일보에 실려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기쁜 마음입니다. 25일 오후 1시 40분 경기 부천의 중형병원인 뉴대성병원에 구급차 한 대가 도착했다. 길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이었다. 얼굴에는 큰 상처 서너 개가 있었다. 응급실로 남성을 옮긴 의료진은 바로 긴급 대기 중이던 성형 일반외과 전문의에게 전화를 걸어 진료를 논의했다. 남성은 이곳에서 CT를 찍고 응급조치를 받은 뒤 퇴원했다. 응급실에 실려온 지 3시간 만이었다. 뉴대성병원은 지난 23일 24시간 긴급 근무에 돌입했다. 전공의 파업으로 시작된 환자들의 혼란에 이기감을 느꼈다고 한다. 경기 지역 주민들을 위해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논의했고 응급실 운영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기존의 일반 2명만 돌아가면서 당직을 섰지만 각과 전문의 17명이 17명이 돌아가면서 평일 야간과 주말에 당직을 서기로 했다. 이들은 24시간 온콜이 전화 대기입니다. 상태를 유지한다고 한다. 2급 상황 발생 시 언제든 전문의가 출근하기로 했다.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는 중형병원은 있지만 뉴대성병원처럼 운영 시스템을 바꾼 건 이례적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다. 이 병원 의사들은 정부 정책인 의대 정원 확대를 지지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응급환자가 갈 곳이 사라지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고 한다. 병원 홈페이지에 의료 대란으로 인한 24시간 응급실 및 24시간 각과 전문의 비상 진료 체계 개시라는 공지문도 올렸다. 이날 당직을 서고 있던 유서연 34살이네요. 소화기내과 전문의. 평소보다 응급실 환자가 2~3배 정도 많이 오고 있다며 원래 응급실 당직을 서지 않아서 쉽지 않지만 열심히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아프신 분들이 오늘도 많이 찾았는데 이들을 도울 수 있어 뿌듯하다고 했다. 우리 박정훈과 김병관 두 사람이 기자분들이 이걸 이제 취재를 했습니다. 뭐 뒷면에도 좀 상세한 게 있겠지만은 다 이제 읽어드릴 수는 없고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같이 읽어보면서 이 34살이면은 지금 우리 뭐 국가를 위해서 정치를 하겠다는 국회의원 출마자들, 현재 국회의원들보다는 나이가 좀 어린 나이죠. 물론 이제 이 병원에는 기존에 응급 당직을 2분씩만 썼는데 17분이 돌아가면서 쓰기로 했는 것 같아요. 너무 참 귀한 얘기입니다.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저는 지금 데모를 하고 있는 우리 의사들이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앞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분들이 좀 잘 생각하셔가지고 이제 이 정도면 의사 표현을 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쪽이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전번에 한번 신문에 난 것 보니까 OECD 국가에서 인구 1000명당 우리나라 의사가 상당히 부족한 걸로, 멕시코인가가 제일 꼴찌고 그 다음에 우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의사들은 좀 의대에는 정원을 좀 늘려야 된다. 이게 아마 전체적인 의견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조금 뭐 서운한 점이 있더라도 이제 정부에서 또 이번 기회로 정말로 의사분들이 고의가 아닌 이상 또 뭐 수술 관계 이렇게 치료 관계에서 뭐 일어난 일들이 심리적으로 부담되지 않도록
이런 조치도 좀 해주고 또 뭐 할 수 있다면은 뭐 열심히 인원이 드러나고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게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그 의료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서비스가 최고의 수준이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이번에 뭐 의대 정원하고 또 의사들의 파업이 겹치면서 그 사람들이 보는 인식이 조금 이렇게 됐는데 요거 빨리 정부하고 긴밀한 대화가 돼가지고 서로 좀 안전하게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은 국민들을 위해서 좀 빨리 그런 타협점이 도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의대 교수분들이 좀 나선다고 그러니까 좋은 결론을 빨리 내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좀 씻어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라마지 않습니다. 자, 이걸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아침에 잠깐 나와가지고 어떤 유튜브에 보니까 박인희 씨라고 있죠. 가수. 뭐 이제 여러 가지 그 좋은 노래들을 했는데 끝이 없는 길을 부르는 모습을 한번 봤어요. 이제 이분이 그 35년 만에 나와가지고 이제 그 노래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이 영상이 제작된 건 2016년이었습니다. 좀 오래돼 한 7, 8년 8년 정도가 경과됐죠. 이제 그 의자에 앉아서 노래를 하는데 예전에 참 그 청아한 목소리 정도는 아니지만 아직도 굉장히 이제 청아하고 그 다음에 또 옆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앞모습하고 세월의 흔적이 남아있죠. 지나갔죠. 약간은 이제 슬픈 생각도 들고 나도 모르게 약간 울컥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세월이 갔네요. 근데 지금 이제 오늘 2024년 기준이라면은 이분이 80세죠. 그 좀 청초한 모습으로 청아한 목소리로 우리들의 그 심금을 울렸던 그 가수분인데 세월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나서는 분들 지금 공천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참 그래서 세월은 흘러가고 우리도 언젠가는 뭐 70이 되고 80이 되고 이렇게 가는데 여러분들의 어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하면 굉장히 그 이제 여러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런 활동이 되는 이제 자리죠. 그러면은 그 여러분들의 뭐 국회 활동이라든가 하여간 여러 가지 활동이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 겁니다. 이런 남는 게 좀 선하고 사람들이 좋은 쪽으로 기억하고 그런 모습들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공천 과정부터 또 차후에 이제 경선을 하든지 또 해가지고 국회의원에 대해서 이제 22대 국회로 등원해서 활동하는 것까지 또 이제 그 이후로 좀 우리 국민들의 기억에 좋은 사람으로 올바른 정치인으로 남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과연 올바른 행위 또 바르게 사는 것은 뭘까? 여기 역시 또 이제 그 팔종대의 정업이란 얘기가 있죠. 정업은 바르게 지은 업이라고 나왔는데 이제 이걸 갖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뭐 직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체적으로 하는 행동이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좋은 영향을 주는 게 바른 업이죠. 그 정업이라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경계한 것은 그런 이제 바른 업에 반대되는 행위겠죠. 불상생. 생명을 살해하지 말 것 그랬는데 생명을 살해하는 행위. 살해. 그 다음에 불투도. 주어지지 않는 것을 취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주어지지 않는 것을 억지로 취하려는 행위. 투도겠죠. 도둑질이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남의 물건을 훔쳐오는 게 아니고 내가 아니면 좀 더 좋은 사람이 그 자리를 맡아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 자리를 훔쳐가지고 오히려 주변 사람에게 나쁜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다. 이거 이제 바른 행위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불상.
주어지지 않는 것을 취하지 말고 부정한 어떤 성적 관계를 맺지 마라 그랬는데, 이제 요즘은 옛날에 그 뭐라 할까, 팔정도가 만들어졌을 때 어떤 그때 보는 어떤 그 성적인 관념하고 지금은 약간의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상대편의 의사에 반해서 하는 행위는 하지 말라는 얘기죠. 전번에 한참 미투 사건이 많이 있었죠. 굉장히 저도 이제 그 뭐 아이정 같은 그 친구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젊은 친구가 그 전에만 활동한 것은 별로 이제 이렇게 마음에 썩 들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가서 그 도의 어떤 도정을 맡고 8년간인가 했었죠. 그런 과정에서 그 정치를 보는 시각도 많이 변화가 되고, 저런 친구는 이제 저런 훈련이 됐으면 앞으로 또 큰일을 맡아야 되겠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미투에 관련이 돼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래서 정말로 남을 위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걸 한번 저지르고 나면은 본인의 어떤 그 정치 생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가족들에게는 어떻겠습니까? 또 그걸로 박원순 같은 사람은 자살도 했었죠. 그래서 이게 그 2500년, 2600년 전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말씀들이 정말 우리 지금 현실 생활에서도 바로 적용되는 그런 귀중한 말씀이구나 이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치하시겠다는 분들, 또 기왕에 하고 계신 분들 모두 다 잘 생각하셔가지고 본인도 살아나고 주변도 살려내는 그러한 바른 행위로서 짓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같은 이제 일반인들은 뭐 주변에서 가족이라든가 이제 나중에 만약에 내가 죽고 나도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은 국가에서 여러 사람들에게부터 그 주목을 받고 그런 말과 그러니까 언행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을 겁니다. 가능하다면은 좋은 기억, 좋은 행위를 하셔가지고 좋은 기억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남을 수 있는 멋있는 정치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은 지금이라도 이제 그 자리를 사양하시고 준비했던 걸 내려놓으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국회의원들 전번에 보니까 내지는 국회의원 나갈 사람들은 아마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조용히 먹고 살면서 또 조금 뭐 여력이 있다면은 주변을 돌보면서 그렇게 사는 멋있는, 그래서 정업을 해가지고 부처님 말씀하시는 열반의 경지도 이르고 또 좋은 다음 생애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깊숙한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저는 이제 불교인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가장 영향력이 크게 행사할 수 있는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좋은 일을 한다면은 대한민국이 한층 더 밝아지고 또 그 기대가 되고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방송을 혹시 듣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모두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병웅입니다.